휴대전화 박물관입니다. 오늘 알아볼 제품은 샤오미 호미노트 8T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몇 달 동안 사용을 해봤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설정 화면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켜면은 위에 통신사들이 나오고 그리고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듀얼심이어서 지금 심카드 두 개가 작동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와이파이 블루투스랑 그리고 배터리 정보 있고 그리고 시계 그리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리모트로 갈 수 있는 거나 아니면은 손전등으로 바로 킬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카메라로 바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뭐 위로 오면 저 같은 경우는 요거 그 미밴드랑 같이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데, 만약에 미밴드랑 연결이 끊어지면은 잠금을 해제하겠죠. 핀으로 잠금을 해제하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지문 인식 센서로 바로 인식을 해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MIUI 11 홈입니다. 보면은 전형적인 중국 아이폰 스타일의 앱 서랍이 없는 그런 홈 화면을 볼 수 있고, 그런 기본적인 거고, 이거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제품이라 휴대전화나 메시지 그런 기본적인 앱들은 샤오미 전용 앱이 아닌 구글 앱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샤오미 앱 같은 경우는 음악이나 테마, 브라우저, 메모, 그리고 파일 탐색기, 그리고 동영상이나 갤러리 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FM 라디오도 있어가지고 이어폰을 꽂아서 라디오를 듣는다던가, 아니면 요즘 볼 수 없는 적외선 송수신 포트가 있어서 리모컨으로 대신 사용을 한다거나, 그리고 요즘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는 화면 녹화를 할 수 있는, 요건 상태 바에서 땡겨서 녹화를 시작할 수도 있긴 한데 이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녹음기나 기본적인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갖고 있는 그런 앱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화면의 기본적인 설정 같은 경우는 요 핀티즈 줌 인을 하면은 여기 나오죠, 설정이. 그래서 전환 효과를 슬라이드로 할 건지 크로스페이드로 할 건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 할 건지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슬라이드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기본적인 게 있고, 아니면 여러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룹을 만든다거나 설치를 제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동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또 홈화면에 가면은 셀 레이아웃을 4 곱하기 6으로 할 건지 5 곱하기 6으로 할 건지 할 수 있고, 설치 제거된 앱을 자동으로 셀을 채우는 그런 기능. 그리고 홈화면 레이아웃 점검해가지고 홈화면을 막 실수로 옮기거나 그런 거 방지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요 홈화면 설정 가면은 더 많은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잠시 후에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많은 기능들을 보려면 설정으로 가야겠죠. 설정에 가면은 일단 제일 먼저 내 기기에서 시스템 업데이트 정보가 뜨고, 저 같은 경우는 최신 업데이트로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뒤로 갈게요. 그리고 제 기기 이름, 이거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킨다거나 블루투스를 킨다거나 할 때 제 기기의 이름이 표시가 되는 걸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저는 그냥 기본으로 놔둘게요. 그리고 기기 모델, 그리고 MIUI 버전, 안드로이드 버전까지 파이가 들어갔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보안 패치 수준, 지금은 2020년 5월 1일자입니다. 그리고 저장 용량, 그래서 현재 64기가 중에 저는 11.62기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체 사양 가면은 기기 이름 여기서 다시 한번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기기 모델 다시 한번 뜨고,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다 뜹니다. 그리고 램이 4기가 있고, 모델 넘버랑 CPU, 옥타코어 이런 거. 그리고 상태를 가면은 전화번호, 저 심카드 두 개 전화번호랑 심카드 상태, 그리고 IMEI 번호랑 IP 주소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이랑 초기화를 가면은 이거를 자동으로 자동 백업을 할 건지 아니면은 백업을 어디다 할 건지 그런 설정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샤오미 클라우드 백업이랑 구글 백업이 있는데 저는 일단 사용은 안 해놨습니다. 그리고 미 무버 해가지고 이전 기기에서, 그러니까 삼성의 스마트 스위치 같은 거죠. 그래서 예전 기기에 있던 정보를 여기다가 새로 앱이나 그런 거를 다 새로 깔아주는 그런 기능이고, 법률 정보나 그런 거는 재미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시스템 앱 업데이터라고 해서 샤오미 자체 그 시스템 앱이 있는데, 이거를 업데이트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여기 설정 파일에 같이 있는데 설정 안에 있습니다. 왜 이걸 굳이 설정 안에다가 넣어놨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정 안에 있고, 그리고 보안 상태로 해가지고 기기 찾기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보안 업데이트가 언젠지 여기 또 나오죠.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플레이 프로텍트 해가지고 요 가서 문제가 있는 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이건 구글 플레이 앱에도 있는 기능을 그냥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심카드 가면은 저 심카드 설정이 보이고, 데이터 플랜 가면은
조정을 할 수 있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C1에 있는 거는 지금 로밍 상태라 데이터를 꺼놓은 상태이긴 한데, 뭐 그렇고, 그리고 여기 가면은 인터넷을 하면은 인터넷을 어떤 심카드를 우선적으로 쓸 건지, 그리고 다이얼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화통화를 가죠. 통화를 가서 뭐 124 해서 통화를 한다고 치면은 어떤 다이얼을 먼저 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통화를 하면 자동으로 제 두 번째 심카드로 연락이 가겠죠. 뭐 그런 기능이 있고, 와이파이 가면은 기본적으로 뭐 이런 와이파이 설정이 뜨는 거는 다른 핸드폰이랑 비슷하고, 블루투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서 또 기기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게 또 나옵니다. 이게 샤오미가 예전에도 뭐 설정 같은 게 중복되고 그런 걸로 말이 많았는데, MIUI 11로 업데이트가 됐음에도 뭐 그런 게 전혀 나아진 게 없죠. 그래서 뭐 여기서 블루투스 설정을 할 수 있고, 핫스팟을 여기서 끄고 켜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연결 및 공유를 가면은 뭐 캐스트, 미러 캐스트나 인쇄, 그리고 뭐 VPN 설정, 그리고 비행기 모드, 데이터 사용량, 그리고 뭐 이런 USB 테더링이나 블루투스 테더링으로 이거 한다거나, 아니면 무선 디스플레이로 이거 미러 캐스트 같은 걸 한다거나, 그리고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이 NFC가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뭐 구글페이가 되는 지역이면은 구글페이를 쓴다거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빔으로 내가 갖고 있는 뭐 사진이나 동영상을 뭐 다른 핸드폰이랑 이거 뒤에 대가지고 삼성 S빔, 예전에 S빔처럼 뭐 무선으로 공유를 해준다거나, 뭐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사용자를 가면은 예전에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나온 거죠. 뭐 사용자를 여러 명 해가지고 윈도우처럼 그 사용자가 설치한 뭐 앱만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게스트로 해가지고, 이게 사양이 딱히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가끔 이렇게 렉이 먹는 경우가 좀 버벅거릴 때가 간혹 있어요. 좀 더 기다려보면 될 생각이 없어 보이네. 아, 나왔다. 뭐 이러면은 그 딱 내가 지정해둔 몇 가지 앱만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게스트 모드도 할 수 있고, 다시 껐다가 기본 공간으로 돌아가기 누르면은 기본 공간으로 음?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뭐 게스트 모드에서 통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같이 비활성화를 하거나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잠금 화면에서 뭐 사용자를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이거 게스트랑은 다르게 저랑 완전 분리된 그런 데스크톱이라고 하면 또 이상하긴 한데, 분리된 그런 환경을 해가지고 새로 구글 계정으로 한다거나, 그 로그인한 곳에서 깐 앱은 그쪽에만 설치가 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뭐 태블릿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사놓고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쓰면서 그렇게 유용하다고 생각은 해도, 핸드폰을 굳이 여러 명이서 그렇게 사용할 일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딱히 모르겠어요. 뭐 그걸 또 뭐 잠금하면서 바로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어레이즈온 디스플레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뭐 삼성이나 LG 뭐 그런 거에 어레이즈온 디스플레이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제 모델 같은 경우는 그게 작동이 안 해요. 어레이즈온 디스플레이가. 제가 뭐지하고 좀 이거 계속 사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무슨 방법을 사용해도 뭐 작동이 안 돼가지고, 일단 이건 비율상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절전해가지고 화면이 꺼지고 얼마 후에 그 절전 모드로 갈 건지 뭐 그런 게 있고, 뭐 요즘 다 있는 들어올려서 깨우는 기능 있고, 더블 탭해서 화면 켜는 거, 그리고 뭐 알람을 위해 잠금화면 깨우는 기능도 있고, 뭐 잠금화면에 이 핸드폰에 대한 소유자 정보를 적는 그런 공간도 있고, 뭐 시계도 뭐 가운데다 둘 건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왼쪽에다 모를 건지 뭐 그런 기능. 그리고 아까 봤던 카메라 실행이랑 주머니 모드 해가지고, 만약 핸드폰이 주머니 있다고 인식이 되면은 터치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어폰 부분을 뭔가 있다고 뜨죠. 요 근접 센서로 이게 주머니에 있는지 없는지 이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이게 지문인식으로 주머니에다 손이랑 같이 넣고 다니면 가끔 풀리면은 막 이상한데 터치되고 그러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켜놓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가면은 뭐 밝기, 자동 밝기를 할 건지 아니면 수동으로 밝기를 조절할 건지 할 수가 있고, 시력 보호 모드라고 해가지고 블루라이트 필터라고 하죠. 그거를 뭐 일출 일몰을 자동으로 그 인터넷에서 오늘 일출 시간은 언제고 일몰 시간은 언제고, 그걸 얘가 핸드폰이 알아내가지고 그 시간에 맞게 자동으로 켜지고 끄는 그런 모드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직접 몇 시부터 뭐 10시부터 4시까지는 이걸 켤 거야 하면은 이때 자동으로 켜지겠죠. 그리고 이거 하면은 바로 켜지는 거고,
뭐 그렇게 사용이 가능하고, 배색 방안 해가지고 뭐 요 디스플레이 색온도를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죠. 따뜻하게, 시원하게, 기본. 그리고 뭐 채도 해가지고 좀 더 채도를 강하게 넣어가지고 선명한 사진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표준으로 해가지고 부드럽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다크 모드 해가지고 뭐 흔히 보던 거죠. 하얀 바탕을 까만색으로 바꾸는 그런 기능이죠. 근데 좀 의아한 게, 그 블루라이트 필터 같은 경우는 그 일주일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바뀌는 게 있는데, 다크 모드는 없어가지고 꽃이 바뀌면은 저는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7시부터 7시까지 설정을 해놨는데, 뭐 그러고 텍스트 크기 해가지고 얼마나 크게 볼 건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소 정도로 놔둘게요. 그리고 노치랑 상태바 해서 노치 숨기게, 숨기지 않기 하면은 그냥 풀로 보는 거죠. 그리고 숨기 하면은 요 노치 부분을 까맣게 한 다음에 하는 거고, 상태바를 옮기는 거는 요 노치 부분을 아예 사용을 안 하고 모든 거를 이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노치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속도 표시, 이게 뭔가 했더니 여기 보면은 인터넷 속도 표시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운로드를 할 때 이게 속도가 뭔지 그걸 바로바로 다른 서드파티 앱을 설치 안 하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이 있고, 기계가 잠겼을 때 통신사 표시는, 아까는 통신사가 보였는데 이렇게 하면은 통신사가 표시가 안 되죠. 비교를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뭐 그래서 뭐 내가 이름을 직접 뭐 편집을 할 거나 할 수도 있게 하고, 그리고 뭐 배터리를 그래픽으로 볼 거다 하면은 그냥 배터리 요거만 보이죠. 그리고 아니면은 백분율도 볼 거다 그러면은 안에 98% 해서 뜨고, 바 옆에서 보게 하면은 바 옆에서 이런 식으로 뜨죠. 저는 아이콘 내로 할게요. 그리고 알림바 바로 가기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요거죠. 요거 하면은 요 검색이 뭐 다른 검색을 제가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샤오미 자체 브라우저 검색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다시 이거 설정으로 바꿔놓을게요. 어디 있더라, 노치. 그래서 이거를 다시 설정으로 바꾸면 설정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전체 화면 모드, 이걸 하면은 뭐 이런 선택된 앱들은 전체 화면을 표시하게 된다는 건데, 뭐 예전에야 뭐 이거 길쭉한 비율이 핸드폰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딱히 이걸 키거나 끄거나 상관없이 잘 표시가 돼요. 그리고 자동 화면 회전, 저는 거의 대부분 핸드폰에 이 화면 회전을 켜놓는데, 이 핸드폰은 켜놓을 수가 없겠어요. 이게 조금만 해도 이게 너무, 이게 살짝만 해도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나는 돌릴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살짝 이게 각도가 삐뚤어졌다고 돌아가 버리고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있어가지고, 저는 이 핸드폰은 그 화면 회전을 항상 끄고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자동으로 내가 원해서 회전이 되는 횟수보다 내가 원하지 않은데 기기가 센서가 민감해서 오인식 해가지고 돌아가는 게 더 많다고 저는 느껴가지고 끄고 사용을 하게 되었고, 소리 및 진동 가면은 뭐 벨소리, 샤오미 이번에 뭐더라, 자연을, 갤럭시 S3 때 많이 들어본 건데 뭐 자연을 뭐 그걸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소리나 좀 뭐 이런 거 그렇다고 해요. 뭐 그렇고, 뭐 방해 금지 모드, 뭐 요즘 모든 핸드폰에 다 있다 보니까 다 알죠. 뭐 하면은 뭐 반복된 알림은 뭐 15분 내에 같은 사람이 여러 번 통화를 시도를 하면은 소리를 내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플로팅으로 알림이 뜨는 거를 안 뜨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약된 시간이나 지금 당장 킨다거나 뭐 그런 거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일부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만 뭐 알림이 울린다거나 뭐 그런 게 있고, 또 뭐 전화가 올 때 뭐 진동도 같이 울릴 건지, 그리고 무음 모드에서 진동이 울릴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기능은 여기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것보다 삼성 거처럼 요게 뭐 음소거, 진동, 소리 해가지고 이거 하나에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사이클 할 수 있는 그게 더 편한 것 같은데, 여기는 일단 뭐 아이폰이랑 비슷하게 진동을 무조건 키거나 끄거나 둘 중 하나를 한 다음에 소리를 킬 건지 끌 건지 둘 중 하나로 추가 설정하면은 뭐 다이얼 패드 음에서 뭐 요 소리만 삐뽀삐야 뭐 그 소리 나죠. 요 소리를 끄거나 키거나 할 수 있는 기능. 이제 소리 안 들리죠. 예. 그리고 뭐 탭 사운드 해가지고 뭐 누르면은 이런 띡띡 뭐 이런 소리 나는 건데, 저는 이거 정신사나워서 껐고,
그리고 화면 잠글 때 뭐 이런 소리가 이걸 끄거나 켤 수 있고, 뭐 스크린샷 찍을 때 스크린샷 찍는 소리도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뭐 요 삭제음도 뭐 삭제할 게 있나? 뭐 이거 날씨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하면 들렸나? 이게 뭐 그냥 휴지통에 파삭하는 뭐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뭐 그냥 닫았고, 이어폰으로 가면은 이어폰으로 가면은 뭐 이어폰 요 조절 이거 리모컨이 있죠. 이걸로 뭐 음량 조절할 건지 음악 재생 제어를 할 건지 조정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버튼도 지정을, 헤드폰을 끼면은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헤드폰 중에서 요 리모컨이 있는 헤드폰이 없다 보니까, 아 이건 지금 못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나중에 그 리모컨 있는 유선 헤드폰이 제가 구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그래도 요 리모컨 없지만 요 그냥 유선 핸드폰 끼면은 뭐 밑사운드 강화해가지고 요걸 뭐 그 샤오미에서 나오는 그런 이어폰들이 쫙 나온 다음에, 이 중에 이 이어폰이 뭐 샤오미 뭐 이어버드다 하면은 이거에 맞춰가지고 효과가 바뀌는 거죠. 근데 뭐 저는 뭐 이게 샤오미 이어폰이 아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뭐딱 크게 막 다이나믹하게 바뀐다고는 저는 느낀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뭐 알림을 가면은 뭐 잠금 화면에서 이거 알림을 뜨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플루팅으로 여기 위에 뜨게 알림이 뜬다거나 그런 걸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카톡이 오면은 이런 식으로 플로팅으로 뜬다거나, 이거를 가서 카톡을 해제를 하면은 보냈으면 여기 아이콘만 이렇게 뜨는 식으로 되고, 뭐 어딨냐 까까떡 하고, 뭐 알림 배지, 이 알림 배지 같은 경우도 제가 보내면은 알림이 와 있죠. 근데 이게 올라가고 여기도 지우면은 이 배지가 사라지는 뭐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불만족이긴 한데, 왜냐면 가끔 바빠가지고 요 카톡이 왔는데 뭐 지금 답장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 여기 막 아이콘 있고 그러면 지저분하니까 모두 지우게 하면은 여기 버튼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카톡이 왔다는 걸 깜빡해가지고 나중에 뭐 카카오톡 쓸 일 있어서 들어갔더니 그때서야 막 여기 막 있어가지고 늦게 답장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저는 간혹 있어가지고, 좀 불만사항 중 하나죠.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알림바에서 MIUI 스타일로 본다거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스타일로 본다거나, 요 다른 점이, 안드로이드 스타일은 그냥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걸 MIUI 스타일로 보면은 요 위에도 달라졌죠. 저는 그냥 깔끔하게 안드로이드 스타일로 하고, 홈 화면 아까 나중에 본다고 했던 게 지금 여기 보는 건데, 뭐 혹시 뭐 서드파티 런처를 사용하시면 여기 또 서드파티 런처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기본 런처로 바꿀 수 있고, 앱 서랍을 켜면은 여기 뭐 삼성의 뭐 빅스비 홈이라던가 아니면 그 애플의 위젯 딱 쭈르륵 뜨는 창 있죠. 그런 것처럼 요게 이런 식으로 뭐 바로가기나 뭐 캘린더 일정이 있으면은 여기 캘린더 일정이 뜨고, 뭐 인기 동영상 뭐 이런 게 뜨는데, 요 문제가 뭐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지울 수가 있는데, 바로가기만큼은 항상 여기 떠 있고 구글 여기 떠 있고 뭐 그런 게 있고, 날씨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뭐 그런 게 있다. 뭐 저는 이건 딱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안 해서 끌게요. 그리고 홈화면에서 위로 당겨서 검색 열기, 이게 뭐냐면 지금 홈화면에서 위로 올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근데 이걸 켜면은, 위로 올리면은 바로 샤오미 브라우저 검색 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딱히 바로 개인적으로 뭐 샤오미 브라우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뭐 사용한다면은 삼성 브라우저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거 바꿀 수 없는 게 가장 불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리고 설치된 앱 셀 채우기 하면, 아까 제가 여기 날씨 앱 지우니까 이게 자동으로 뚝뚝뚝 와서 여기 채웠죠. 빈 공간 없이. 뭐 그런 기능. 그러고 뭐 흔들어서 빈 공간 채우기,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흔들면은 안 채워지네. 흔들 음 채워질 생각이 없나 보네요. 이거 안 채워주는 걸로 하고. 그리고 뭐 레이아웃 잠금 아까 그 기능이고, 메모리 상태 표시는 요 최근 앱 가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뜨는데 이렇게 메모리가 4기가 중 1.7기가 사용 가능함 뭐 이런 거 뜬다거나, 블러 앱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 인터넷 베타로 합시다. 그러면은 삼성 인터넷 간 다음에 이걸 하면은 블러가 되는 거죠. 다른 거는 멀쩡하게 떠 있는데, 이걸 풀면은 어디 갔지? 이거를 풀면은 다시 이거 켜놓을게요. 그럼 지금
보이죠? 블러가 안 된 상태로. 근데 이걸 켜면 블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최근 앱으로 뭐 사생활 보호를 받고 싶다 그러면 뭐 이걸 키면은 좋겠죠. 뭐 그러고 뭐 제한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뭐는 아니고 그냥 클리너나 뭐 보안 스캔이나 정밀 청소, 앱 관리 뭐 그냥 도구가 뜬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그리고 바탕화면 가면은 뭐 바탕화면이 여러 개 있죠. 뭐 최근에 사용한 바탕화면이라던가 아니면 제 카메라에 사진첩에 있는 바탕화면 그 사진을 골라서 바탕화면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본으로 설치된 바탕화면들이 많이 있죠. 사진은 정말 잘 찍었어요. 근데 요게 특수 효과 바탕화면이라고 해서 이게 끝이랑 시작으로 넘어가기 너무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래도 뭐 이런 거 움직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테마를 가면 뭐 삼성 테마처럼 여러 가지 무료나 유료 테마를 다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배경화면도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랑 보안에 가면은 뭐 비밀번호를 뭐 끈다거나 아니면은 패턴이나 그 숫자 핀이 아닌 비밀번호를 바꾼다거나 그런 설정이 가능하고, 뭐 지문으로 잠금 해제는 뭐 요 지문 저는 2개를 등록했는데 뭐 지문을 추가를 한다거나 뭐 해당 지문을 삭제를 한다거나 할 수 있죠. 뭐 그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문으로 뭐 결제를 할 수도 있거나 할 수 있게 설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앱 잠금해가지고 이거를 지문으로 그 풀어가지고 앱에 접속을 한다거나 뭐 그런 기능이 있고, 요 블루투스 장비로 잠금 해제를 해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샤오미 미밴드 4랑 연결이 돼 있으면은 암호 없이 자동으로 풀리게 해놨는데 이게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가끔 연결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금이 풀리지가 않고 뭐 입력을 해야 되게끔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종종은 아니고 꽤 자주 있었고, 그리고 뭐 요즘 대부분 안드로이드 폰과 같이 뭐 72시간이나 아니면 특정 시간 동안 뭐 핸드폰이 작동이 동작이 없었으면은 자동으로 그 핀이나 비밀번호 설정된 핀이나 비밀번호로 입력을 해서 지문 인식 대신 그 들어갈 수 있게 뭐 그런 보안 기능도 있습니다. 뭐 그리고 위치는 뭐 GPS를 킬 건지 아니면은 와이파이랑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위치를 추정할 건지 뭐 그런 게 되고, 뭐 긴급 경보 같은 경우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안내 메시지가 자주 뜨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설정이 여기 있고, 뭐 SOS 긴급 구조는 요 전원 버튼을 5번을 추가를 누르면은 내가 미리 지정한 연락처로 긴급 메시지가 가는 거죠. 그리고 허가랑 철회가 뭔가 했더니 권한을 내가 어떤 이런 권한을 허가를 해준 거랑 그걸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걸 하면은 허가 철회 중 하면서 시간을 기다리면은 4, 3, 2, 1 이걸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은 처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이거는 뭐 브라우저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랑 성능을 가면은 배터리를 최적화를 해가지고 뭐 어떤 앱이 그 배터리를 많이 소모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뭐 저런 앱들은 보통 계속 백그라운드로 돌아가야 되는 앱이라 보니까 저는 뭐 굳이 하진 않고 뭐 배터리 전략 모드로 해가지고 뭐 시스템 앱 백그라운드 활동을 제한을 하고, 그리고 뭐 기계가 잠길 때마다 캐시 지우고 뭐 동기화랑 GPS 끄는 뭐 이걸로 해서 배터리를 지금 33시간 사용 가능한데 51시간으로 대략 한 50% 정도 늘려주고, 뭐 배터리 사용량 통계를 가면은 얼마나 배터리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앱이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했는지 보여주는 흔한 안드로이드 그런 배터리 관리 창이고, 앱 배터리 전략을 가면은 뭐 흔히 뭐 이걸 절전할 건지 아니면은 뭐 백그라운드 앱을 제한할 건지 뭐 그런 기능이다 보니까 뭐 하나 의아한 거는 지금 절전 앱이라고는 돼 있는데 요거 저는 이거 해당 앱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로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절전을 안 해놨거든요. 근데도 카테고리는 절전 앱으로 돼 있어가지고 살짝 의아하긴 한데, 그리고 그 핸드폰도 컴퓨터다 보니까 그 램 같은 경우는 전원이 꺼지면은 완전히 안에 들어있던 메모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경우도 뭐 제 생각으로는 한 2, 3일에 한 번씩은 재부팅을 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뭐 예약으로 뭐 핸드폰이 자동으로 7시에 키거나 아니면 11시 30분에 자동으로 꺼지거나
뭐 그런 걸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앱에 가면은 시스템 앱 설정 가면은 요 샤오미 앱에 대한 뭐 그런 설정을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이런 권한 같은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앱 관리를 가면 설치된 모든 앱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여기 가서 이 앱을 지울 건지, 그리고 만약 SD 카드가 있으면은 SD 카드에다가 밀어 넣을 건지, 아니면 뭐 그런 흔한 설정들이 있고, 뭐 여기서 설치 제거도 되고, 아니면 듀얼 앱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앱을 복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권한으로 뭐 다시 시작하는 뭐 그런 권한, 뭐 그런 거 있고, 여기서는 뭐 주소록, 어떤 앱이 주소록을 사용하는지 뭐 그런 흔한 그런 권한이고, 앱 잠금을 가면은 뭐 특정 앱을 내가 잠궈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 동의 없이 그 앱에 접속을 해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뭐 대부분 갤러리, 뭐 카카오톡 그런 걸 사용하겠죠. 그러고 뭐 추가 설정 가면은 날짜랑 시간, 그리고 언어, 그리고 키보드 같은 경우도 뭐 이거 G보드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다른 서드파티 키보드를 사용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고, 키보드 관리에서는 뭐 흔한 그런 관리들이 뜨겠죠. 이 키보드에 대한. 그리고 뭐 맞춤법 검사기도 있고, 뭐 자동 완성 서비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지역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전체 화면 하면은 이 버튼으로 해서 그냥 고전적인 안드로이드 요 버튼을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은 요 이걸로 전체 화면 제스처를 사용할 건지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또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그 제스처에 더블 체크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봅시다. 왜 삼성 갤럭시로 인식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본다고 해요. 그럼 전체 화면으로 가죠. 그러면 요거 할 때 다시 슬라이드를 해서 홈으로 갈 수 있게 뭐 이런 기능이죠. 그 더블 체크가. 안 그러면은 영상을 볼 때 안 물어보고 바로 홈으로 넘어가겠죠. 가서 저는 이게 좋으니까 키고, 그리고 이전 앱으로 돌아가기, 이거를 끄면은 그냥 아무리 해도 그냥 뒤로 가기 기능밖에 없는데, 이거를 켜면은 길게 하면은 이전 앱으로 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거나. 요 iOS에 여기 위로 이거 눌러가지고 이전 앱으로 가고 뭐 그거랑 비슷한 기능인데, 그거는 뭐 설정 앱에서 인터넷으로 가면은 인터넷 다시 설정 앱으로 갈 수 있게 그 기능인데, 이거는 좀 더 넓은 아무 앱에서나 가서 하면은 무조건 그 이전 앱으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버튼 바로 가기에서 카메라 실행에 저는 다른 핸드폰이랑 비슷하게 전원 버튼 두 번 눌러서 바로 가기를 했는데, 이거에 하나 문제가, 지금처럼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는 두 번을 누르면 화면이 꺼진 다음에 잠기고, 그리고 카메라가 켜져요. 그리고 근데 이 과정이 너무 느려요, 생각보다. 그래서 대부분 전원 버튼 두 번 눌러서 카메라로 가는 게, 바로 눌러서 바로 찍고 그 순간에 포착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본 것처럼 뭐 설정을 바꾸다가 갑자기 뭐 중요한 장면이 있어서 찍고 싶다, 두 번 눌러요. 꺼졌죠? 켜지고 이거 실행하고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두 번 누르기 옵션까지, 이거 또 안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버그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카메라 실행을 뭐 제가 따로 쓸만한 게 없는 게, 이런 걸로 하려면 버튼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버튼으로 전환해야지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터치바보다는 이런 제스처가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뭐 스크린샷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찍는 방법 있죠. 뭐 이렇게 해서 스크린샷을 찍는다거나 할 수 있는데, 요거 세 손가락으로 해서 스크린샷을 찍는다거나, 그리고 요걸 가면은 뭐 여기서 모자이크 처리 바로 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은 모자이크나 이런 거는 낙서 같은 경우는 흔히 있는데, 모자이크 같은 경우도 다른 데서 뭐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 외에는 뭐 구글 나우 바로 설정하는 거나 그런 거는 다 요 터치 버튼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그런 것들만 있어가지고, 저는 뭐 손전등 켜기나 뭐 분할 화면 열기 같은 경우를 사용하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전체 화면으로 사용하면은 이런 거는 사용을 못하니까. 그리고 뭐 요 탐색 버튼이라고 하는 그 터치 소프트 키에서 뭐 메뉴 버튼을 최근 앱으로 갈 건지 아니면 메뉴로 표시할 건지, 이런 거 선택 사항도 있고,
그리고 뭐 구글 어시스턴트 이걸 하면은 전원 버튼 살짝 누르면은 구글 어시스턴트가 이렇게 바로 뜬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한손 조작 모드 같은 경우도 요 터치 소프트키가 있어야지 사용이 가능한데 이건 저는 아무리 켜놔도 이 소프트키가 없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이것도 사용이 안 되고, 자동 정리 같은 경우는 이걸 키면은 으로 해가지고 스피커에 먼지 같은 거를 제거한다는 그런 발상이에요. 그리고 뭐 접근성 가면은 그냥 흔한 안드로이드 그런 접근성이죠. 뭐 텍스트 읽어준다거나 아니면 턱백, 뭐 디스플레이 크기, 그리고 뭐 확대, 뭐 세 번 탭해가지고 확대해서 뭐 두 손가락으로 이동한다거나 줌을 한다거나 그런 기능이 있고, 뭐 색상 보정해가지고 그 약간 색약이나 생명 있으신 분들 이거 맞게 뭐 색깔을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색상 전도하는데 반전 되는 색상이고, 뭐 애니메이션 삭제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없게 하는데, 애니메이션 없는 게 이게 더 불안정하게 보여가지고 저는 어디 갔냐 이거를 꺼놓고 사는데, 뭐 그리고 뭐 전원 버튼으로 통화를 종료한다거나 자동 화면 회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진동을 사용한다거나 뭐 모노 오디오로 쓴다거나 뭐 그런 옵션들도 있고, 그리고 뭐 디지털 웰빙 해서 뭐 지금까지 그 핸드폰을 사용할 때 가장 어떤 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뭐 그런 거를 본다거나, 그리고 취침 모드를 지정을 해서 이 취침 모드가 되면은 뭐 핸드폰이 자동으로 음소거가 되고 화면이 흑백으로 바뀌는 등 뭐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고, 집중 모드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을 집중으로 할게요. 그걸 지금 사용을 하면은 비활성화가 돼가지고 사용을 못 한다거나, 이거는 이런 기능은 뭐 iOS도 있고 다른 운영체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할게요. 뭐 그러고 뭐 방해 요소 줄이기에서 뭐 알림 관리하면은 아까 봤던 그 알림 창으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방해 금지 모드 그걸로 넘어간다거나 뭐 그런 기능이 있고, 특수 기능 가면은 게임 터보 모드라고 해서 뭐 이걸 실행을 하면은 자동으로 게임을 추가를 하면은 뭐 램을 확보를 해주고, 그리고 뭐 게임에 맞게 좀 더 뭐 최적화를 해주겠죠. 그리고 빠른 답장, 제가 이걸 사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뭐 제가 사용하는 앱 중에서는 요 빠른 답장 이 기능을 제대로 지원하는 앱이 없고, 특히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여기 읽음이나 답장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서 그거 꺼놨고, 보조 공간 같은 경우는 그 삼성의 프라이버시 모드나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동을 하면은 비밀번호 입력가, 맞다, 이거 비밀번호가 메인 비밀번호랑 똑같으면은 비밀번호 지정이 안 돼가지고 다른 걸로 하는데, 뭐 어쨌든 이거 가면은 배경 화면도 이 배경 화면에 맞게 바뀌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시력 보호 모드, 그러니까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놨거든요. 그럼 이것도 자동으로 켜진 상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설정이 이 두 개 기종을 완전히 바꿔서 다른 설정으로 유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색상 바뀌었죠. 근데 요거에 한 가지 문제가, 뭐 노래를 듣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환을 하면은 요 노래가 완전히 끊겨버린다는 거예요. 삼성 같은 경우는 뭐 그거를 켜놔도 그 뭐 노래 끊긴다거나 뭐 그런 게 없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이 되는지 요 바로 가기를 가도 방금 눌렀던 음악 앱이 없죠. 요 앱 관리 자체도 다르게 설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삼성이나 그런 보안 폴더나 뭐 그거랑은 약간 다르게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 계정, 그리고 구글 계정, 그리고 계정 및 동기해가지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계정을 어떻게 동기할 건지, 얼마나 할 건지 뭐 그런 거 설정 주는 게 있고, 서비스랑 피드백은 인터넷으로 연결돼가지고 그 이 서비스나 피드백에 대해서 알려주겠죠. 네, 여기까지가 요 샤오미 홍미노트 8T의 설정 부분이었고, 그 그리고 또 카메라도 잠깐 가야겠죠. 그 카메라에 가면은 여기 뭐 0.6배 광각, 그리고 2배라고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디지털 줌이에요. 뭐 여기 보면은 광각 렌즈 메인 48메가 메인 렌즈, 그리고 요게 접사였나 확인하면 되죠. 접사 키고, 아니네요. 그럼 요게 심도 센서, 그리고 접사 센서가 있는데, 카메라 품질은 메인 카메라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메인 카메라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그 광각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요게 광각이 8메가픽셀 카메라인데 8메가픽셀의 그 넓은 앵글을 다 넣다 보니까
약간 디테일에 손실이 되는 게 손실이 되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뭐 광각 특성상 요 사이드에 왜곡되는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요 근접 센서 같은 경우는 그 2메가픽셀이다 보니까 퀄리티는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덤으로 달린 센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살짝 봤다시피 뭐 96%에 뭐 33시간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있는데, 실제로도 배터리를 사용을 하면은 한 7시간 반에서 많게는 9시간 반까지 사용하는데, 대부분 한 8시간 반 정도 그 LTE랑 와이파이를 그 같이 혼용했을 때 그 정도 나왔습니다. 화면 켜짐 시간으로.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가는지 궁금해서 제가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영상을 3시간을 넘게 봤어요. 한 3시간 13분 정도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봤더니 배터리가 13% 달았어요. 13%. 단순 계산만으로도 화면 켜짐만으로도 한 24시간 정도 갈 것 같은데, 뭐 그때는 당연히 비행기 모드로 블루투스, 와이파이 그런 거 다 꺼놓긴 했지만, 뭐 그렇습니다. 뭐 배터리도 이 가격대에 배터리도 훌륭하고, 그러고 저는 화면도 만족스럽고, 요 노치가 살짝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이 가격대에 적어도 노치가 아이폰 노치보단 작으니까. 그리고 뭐 카메라도 메인 카메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광각 카메라는 그래도 가끔 풍경 사진 찍을 때 유용하게 사용을 했고, 어, 스피커 같은 경우도 뭐 하나 볼까요? You're a science teacher. 화면은 Your 대충 이 husband, 정도, he renovates houses. 그리고 스피커는 이 정도. You're thinking about moving, but you're gonna wait until the interest rates go down. That's not my story. The plan, or should I just stay duck and cover? My plan was to drive us away. I've always found it best. 뭐 대충 스피커는 이 정도, 화면도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가격대는 저는 상당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어요. 몇 가지 가끔 요 앱 드로어에서 갑자기 여기 광고가 뜬다거나 뭐 동의하거나 뭐 그런 거 한 적도 없는데, 막 광고가 뜬다거나 뭐 그래가지고 다시 설정 가가지고 동의를 해제를 하고, 약간 기분 나쁜 게 몇 번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가격대에 스냅드래곤 665를 넣어가지고 665에 사기가 해가지고 제법 빠릿빠릿해요. 가끔 이게 버그가 있고 막 렉이 있고 한데, 그걸 제외하고는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했고, 한 가지 불만이라면 요 기본 번들 케이스를 안 낀다면은 요 카톡티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 할 때 이거 너무, 이게 아이폰 XS 카톡티보다도 큰 카톡티라 상당히 거슬린다 정도. 뭐 지문이도 빠르고 이 정도 가격대에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 만족하면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